안녕하십니까.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6.1 지방선거,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연경입니다. 6.1 지방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율이 27일, 28일이니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75분 동안 울산 MBC에서 생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북구청장 후보로 나왔는지, 어떤 후보가 북구청장이 돼야 할지, 북구민이 원하는 북구청장은 어떤 사람일지 살펴보시면서 북구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 그리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해서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에 나오신 후보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울산 북구청장 선거에는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했고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신 3명의 후보를 토론회에 모두 모셨습니다. 오늘 후보자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공정하게 정해졌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추첨에 따라 앉으신 순서대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후보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김진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서 진행이 됩니다. 토론 방식과 질문 내용,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2번, 후보자 주도권을 갖는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언 순서는 추첨에 의해서 앉아있는 순서에 따라 각 토론 진행 방식마다 공평하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겠습니다. 원활한 생방송 토론의 진행과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사전에 후보 설명회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발언 시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후보자들 앞쪽에 보시면 모니터에 발언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발언 시간 10초 전에는 노란불, 종료 시간에는 빨간불이 켜집니다.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도 꺼지고 카메라도 사회자에게 돌아오니까 보시고 유의하셔서 시간 안에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시작 발언 시간을 드릴 텐데요. 각각 1분씩입니다. 추첨에 따라 앉으신 순서에 따라 먼저 박천동 후보 1분 동안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북구청장 후보 기호 2번 박천동입니다. 우리 북구는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관련 산업들이 연계된 대한민국 산업 수도의 중심 도시입니다. 최근 수년간 도시개발 사업과 공동주택으로 많은 인구가 우리 북구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도시 인프라의 확충 시급과 행정 수혜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디지털과 전통의 아날로그가 융합된 도시의 청사진을 만들어 국립종합대학 이전 유치 등을 비롯한 전기차 전환, 고용 충격 완화 방안 마련 등 폭넓고 다양한 구정 전 분야를 아울러 스마트한 신개념 미래도시 북구 건설을 위하여 이번 북구청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동관 후보 1분 동안 시작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북구청장 후보 이동건입니다. 우리 북구는 신설된 이래 소외되고 발전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2018년 저 이동건이 구청장으로 재임한 후 4년간 북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
공공산후조령과 공공의료원을 유치한 것을 비롯해 기박산성 역사공원 등을 조성했습니다. 또 북구가 더 안전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공직생활 30년 동안 경찰, 서울시,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은 저 이동근이 갖고 있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북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 이동근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진영 후보 1분 동안 시작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진보정당 단일 후보로 북구청장에 출마한 기호 3번 김진영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김진영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 잘 보시고 진짜 이 북구를 이끌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는 일꾼을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구청장이 왜 정당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중앙 정치인들이 자기 수족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부활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일꾼을 뽑는 선거, 저 김진영은 북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구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살고 또한 농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함께 엉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정당의 찬스가 아니라 발로 뛰는 후보를 모아주십시오. 오늘 토론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제가 3명의 후보 모두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2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공통 질문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자동차 선박 관련 전통적 기업들이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혁신에 따라 지역 기업이 심대한 영향을 받을 텐데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감소입니다. 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권 후보 2분 동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것으로 먼저 신산업의 북구 유치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빨리 해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북울산역 환승센터와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기로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창평동 인근의 개발 제한 구역은 당연히 해제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창평동 인근 부지에 앞으로 여러 ICT 등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비 해제를 위해서 울산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반드시 성과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지는데요.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사는 60조 1천억 원의 미래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산업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친환경 전기차의 생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와 로봇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환에 대응하면서 창평동 인근 또는 시내 지구에 신기술 자동차 핵심 부품 산업 연구소를 북구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현재 동해남부선 폐섬 구간에 미세먼지 차단 숲과 동천 인근에 안심 그린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지원하고 자원 재사용과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고용과 관련해서 퇴직자 등 재취입에 필요한 직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퇴직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북구 일자리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진영 후보께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이제 산업 전환에 따른 감소 문제에 초점을 두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업 전환기 아니겠습니까? 북구청장이 볼 때 이제 북구는 현대자동차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환기에 전기차 전환을 하면서 고용이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건데
이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3만 2천 명 정도 노동자가 있고요. 거기에 부품사들이 320개, 약 15,000명 정도, 12,500명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북구에 총 4만 5천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전환하게 되면은 약 30% 정도의 부품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한 13,500명 정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특히 이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지방정부 북구청이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용을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착한 기업, 어떻게 아주 착한 기업에게는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잘 해야 되고, 갑질 행포 기업은 퇴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이제 지방정부 예산으로는 지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종류가 많아요. 보면 그 노동전환 고용 안정자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현재 북구에서 확보했다는 고용유지 지원금 한 800억 있다 그러죠. 이게 임금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산업 전환에 따른 어떤 기업에게 기술 지원,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 아니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천동 후보께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자동차 탄소 중립 가속화와 4차 산업혁명 환경 규제 강화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 즉 미래 자동차 전기차로의 전환을 앞두고 충격 방안 마련이 지역 최대의 현안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부품 수가 약 3분의 1 가까이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고용 수준은 지금보다 떨어져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연기관차 부품회사 역시도 같은 비율로 사라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안정적인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사 민정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고용 창출 및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차원으로 고용의 질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전환기업 조성,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미래차 대응 역량 강화를 포함한 기술 전환 지원 등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지원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고,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조선 산업의 화랑으로 인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 관련 산업 분야 등의 자동차 산업 잉여 인력을 전환 배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자급 전환자 또는 창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미디어, 코딩 교육 등도 병행하게 실시해서 디지털 인재 교육 융성 활로를 열어서 다양한 인생 이모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앞서 제가 세 명의 후보 모두께 공통 질문을 드릴 테니 2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공통 질문입니다. 울산과 경주의 시 경계에 위치한 경주시 외동읍 일대 일반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의 이동량 증가 등으로 국도 7호선은 만성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가 확장되기는 했으나 미개통 구간이 많고 우회도로인 2회로나 오토밸리로 개통해도 시 경계의 병목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죠. 울산 농소동에서 경주시 외동읍에 이르는 우회도로를 건설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개통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께서는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가 공통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김진영 후보께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북구
외동 이제 연결도로 굉장히 만성체증 심각하죠. 특히 울산에 이제 그 중산 교차로의 그 인터체인지는 진짜 북구에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는데 힘 있는 그 여당이었던 두 분들은 어떻게 이걸 못 풀고 지금까지 현안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산업전환에 이제 그 산업도로 만성체증은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외동 농소 간 이제 우회도로 지금 시작되어 있죠. 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제 이 사업이 책정되었었는데 지난 2021년 지난해 4월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우회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체증은 많이 완화될 거다. 교통이 분산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성하기까지 6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2028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이 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방향은 먼저 그 전에 지금 힘 있는 여당들 앞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고요. 공기를 단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만 빨리빨리 이제 순차 사업인데 빨리 제공되면은 문제가 없이 해결될 거다라고 보는데 힘 있는 여당 힘 좀 써주시고 저는 지금 이 6년간의 우회도로 지금 그 동해 남부선 철도가 여기 그 일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선 부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지가 중산 교차로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지를 정기 작업을 해서 2차선을 사용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우선의 공사 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다. 철도 레일 밑에는 좁게 보이지만 실제 변면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넓거든요. 2차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질 좋은 자갈은 팔고 그다음에 걷어내고 거기에 포장을 하면은 그 6년의 세월 동안에 우회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박천동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국도 7호선 산업로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 체증은 오랜 시간 거쳐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소 이동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소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국도 7호선 산업로 경주 시계까지 외동 교차로까지의 6차선 확장입니다. 현재 울산시 구간 신답 사거리까지 8차선을 포함한 경주 시계까지 6차선 도로는 올해 3월 개통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주시 구간이 문제인데요. 울산광역시에는 시 자체에서 직접 도로 확장 문제를 처리하지만 일반 시, 즉 경주시에서는 부산국토관리청 소관 권한이라 여러 차례 현장을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농소 외동간 국도 건설 사업의 조기 완공 개통인 것입니다. 작년 2021년 4월 착공 후에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해로 청곡 교차로에서 경주 시계까지 아마 1.5km 구간과 나머지 경주 시계까지 4.4km 구간을 포함한 총 연장 5.9km의 전체 사업이 2029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안 모두가 울산시와 경주시 포함한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으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과 정치권과도 유대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선 후에 북구민과 경주 시민을 포함한 동행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네, 답변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권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예, 만성적인 그 정체 구간이 중상 교차로에서 경주 모와 사거리까지 4km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도 7호선을 준공했지만 교통 체증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경주시가 이 도로를 확장하기에 600억 원의 어떤 재정 과단 부분이 있고 또 중앙정부는 2027년 농소 외동간 도로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주시보다 울산시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2화 산단에서 화정마을에 이르는 중로를 개설하고 동시에 2화 산단로에서 중산동 가단을 경유해서 산업로에 이르는 연결 도로를 만드는 것이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울산시 경계 관문성에서 경주 모화 사거리까지의 미확장 구간 약 1.8km에 대해서 철도 배선 부지를 활용해서 경주 방향 성용차 전용 도로로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청곡동에서 제전마을 가는 농로를 확장하게 된다면 출근길 정체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해오름 동맹의 의제로 설정하고 철도 공사로부터 장기 임대할 수 있다면 별도의 부지 보상이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울산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당 10분씩 주도할 시간을 드릴 텐데요. 각각 주어진 10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상호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이긴 하지만 원활한 상호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최소한의 사회자 제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특정 한 후보한테만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즉 후보 두 분과 상호 토론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 명하고만 상호 토론을 할 경우 절반의 시간, 즉 5분이 넘어갔을 때는 사회자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1분 이상으로 너무 길거나 상대방이 답변할 시간을 최소한 30초 이상 보장해주지 않을 때 역시 사회자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천동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천동 후보 10분 동안 주도권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동건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통 질문에서 농소 이동 관련해서 아마 교통 체증은 정말 우리 북구에서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농소 이동 주민은 출퇴근 시간에 거의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이 후보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까 방법 중에 하나가 농소 외동간 우회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어야 하고, 또한 제 생각으로는 중산산업단지 끝단에서 7호 국도 2화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꺼져가 있는데 그 부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설이 돼야만이 7호 국도의 교통이 분산이 되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농소 이동 주민의 가장 수건 사업이죠. 중산 산단에서 7호 국도 간 도로 개설, 그리고 농소 3동입니다만은 농소 3동 7호 국도에서 청곡 문화센터 간 직선 도로가 직선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빨리 시급히 해결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건 후보께서 구청장 재직 시절에 우리 대통령도 민주당, 또 시장님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구청장도 민주당. 그래서 정말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 도로 정도는 좀 이래 착공을 해야 된다고 봤었는데 전혀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청곡 안길 도로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획을 해놨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에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 정체 부분과 관련해서 청곡이나 농소 이동, 중산동 전체가 홍역을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요. 지금 그 공사를 왜 안 했냐고 하시는데
그 당시 전체적으로 이번 4월 달에 7호 국도가 완공이 됐습니다만 그 불편함을 일단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고 나머지 가장 큰 것은 에타 면제 사업을 해서 농소 외동간 도로 그걸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 효과는 아직 입증을 할 수 없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소 외동간 도로를 구축함으로 해서 교통량을 분산되고 그다음에 정체가 굉장히 잘 풀릴 수 있으리라 판단했죠.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에타 면접 사업으로 끌고 왔다는 성과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해소 방안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가담마을이든 화정마을 쪽으로 중산 산단하고 연결하는 도로 부분이 관건인데 이 부분도 예산 부분에서 봉착이 됐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국 마을 안길 도로 거기도 예산 문제 때문에 원래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정마을, 가담마을 부분도 조만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담마을 쪽은 지금 아파트 신축 계획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 어쨌든 그 이 후보께서 청장님 재직 시절하면서 노력을 하셨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래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은 좀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에 좀 요청을 해서 뭐 이 사업들이 주로 이제 시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도로를 내선 사업인데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좀 잘 좀 그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했더라면 착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움을 표하면서 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김진영 후보께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영 후보의 저는 공약은 뭐 저기 아직 뭐 공식적으로 잘 못 봤습니다만은 폐선 부지가 우리 북구에 한 12km 이상 되는데요. 그 폐선 부지 활용 방안을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뭐 용역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 여기에 대한 공약이나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네. 이게 우리가 북구의 큰 현안이 이제 그 북울산역 중산교차로 그다음 이제 폐선부지 활용 방향안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선진지도 견학해보고 이게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동건 후보나 박현동 후보는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나름 이제 그 녹지 공원화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구청장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되면 또 이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은 이 우리 구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 구간별로 테마가 있는 이런 공원화 아니면 다른 개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건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는 뭐 당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지만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단독으로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5월 25일 연다고 하는데 아직 국민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국회 내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킬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그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런 문제로 들고 나오는 부분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자, 우선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반대 견해도 논리가 맞고 또 찬성 견해도 논리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이게 15년째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헌법에 보면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금지하게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법에 개별법을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법이라든지 그다음 남녀, 근로자, 뭐 이주 노동자 이런 여러 계층에 따라서 개별법으로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헌법상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어떤 사적 공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예. 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뭐 이렇게 자유스럽게 물을 수 있는 자리고 또 정당과 정당 간의 서로 이념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질문이 가능하다 보고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아직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과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본인의 생각을 언급했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언급했죠. 예. 사적 공간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사실 국회의 계류 중이지만 굉장히 논란이 많죠.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집회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내용은 파악돼 있는데 예. 그 그러니까 우리 이 개인의- 후보께서는 사회적 협의나 여야 간의 협의를 이루고 나서 한다는 게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김진영 후보께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마 김진영 후보의 또 고향이기도 하시죠. 우리 박상진 호수공원에 많이 저도 이렇게 자주 가고 또 산책을 합니다만은 아마 이게 둘러보시면서 혹시 시설물을 또 추가를 설치해야 된다. 조금 더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그렇죠. 방안을 이게 이제- 마련해 주십시오. 박상진 호수공원은 제 시의원 때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 윤종호 청장 때 이게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이제 박천동 후보는 거기에 그 지역에 그 꼴짜기를 해서 연꽃 이제 그런 걸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 가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린이 공간들이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고향이고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군데 둘러봤습니다만은 앞으로 해야 될 문제는 어린이 시설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아직 위치나 이런 것들은 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분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동권 후보께 주도권이 돌아갑니다. 10분 동안 상호 토론해 주십시오. 우선 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촌 진장 주택조합이 파산되고 주민들이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거 사실 잘 알죠. 예. 그때 구청장 재직할 때 리비에르 아파트 등등 이런 해결을 위한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농소 일동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박 후보 가셔서 한양 수자인 아파트 방문해서 준공검사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했나요? 그 뒤로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구획정리 사업이 명촌 진장지구 그리고 호계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있는 호수지구 두 개 구획정리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이 미준공 상태로 오랫동안 지금 표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풀어야 될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명촌 진장지구 조합은 제가 있을 때도 여러 가지 그 조합을 준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러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갈등 조정을 해왔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 주민들은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조합에서 그러냐? 수자인 조합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잘 우리 저 청장님 그런데- 계실 때 그 전혀 내용을 뭐 잘 제가 모르시는데 이야기할 테니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들으세요. 대답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수자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폭 다리 문제라든지 노예 주차장 문제라든지 공원 시설 문제라든지 이게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법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그 다리 문제는 명촌 지금 동천 자완 그 도로를 지금 시에서 지금 예산까지 확보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는 걸 모델로 삼아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거를
사례를 삼아서 접근한다면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두 개도 법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그걸 전향적으로 판단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구청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박 후보님은 공약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뻥공약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뻥공약이라. 예, 뻥공약. 혹시 백지 무슨 공약이라는 말입니까? 말을 많이 안 들었어요.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농소 이동 운동장 문제만 하더라도 절대 농지 지역 내에 건립하겠다고 해서 설명회까지 가졌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중산 서포타운 그걸 건립하겠다고 했고, 그다음 송정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농소 일동 다목적 체육관 이것도 위치까지 다 그때 잡아놓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선거 직전에 다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명촌 자전거 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생태 하천적인데 자전거 보호구역입니다. 예, 보호구역인데 그걸 거기에 만들겠다고 또 이야기했고, 이번 선거 공약집을 제가 갖고 있는데 보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강동 농수 일동 운동장 신설하겠다, 실내 체육관 건립하겠다, 또 써먹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민들하고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우리 단체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 후보님 거기 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단체장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대답할 부분에 기회 좀 대해서 주십시오. 어떻게 해결책을 수자인 아파트 쪽에 제시를 할 것인지 예.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짧게 이야기 아니, 한꺼번에 다 30초 못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예. 아니 우리 구청장 재직 4년, 우리 이동건 후보 4년 했을 때 누가 더 주민들을 위한 시설 사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많이 했겠죠. 제가 시작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중공 테이프를 자르고 했는 거 전부 다 본인이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채부리 체육 센터라든지 그건 이미 그건 참 제가 오기 있을 수 전에 없는 준공이 일인데 돼 다 있었죠. 만들어냈고 매곡 도서관 할 그것도 것 없이 오기 전에 우리 다 주민들이 다 준공된 알고 거죠. 계시고 이런 부분들 알고 있는데 아까 그거부터 먼저 할게요. 호계 호수 지역에 있는 구획정리 사업 조합법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교량 건설은 그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교량을 전제 조건을 해서 놓는 걸로 조건부로 해서 그 사업을 승인해 준 겁니다. 당연하죠. 아시죠? 당연한데. 그나 그 내용을 예. 잘 모르는가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에서 자원제, 동천 자원제 공사를 한다든지 그것도 다 허가 요건시 승인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 조합이 파산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차용해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를 정말 그 동별 준공을 해서 그때 조합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를 시키는 과정에 있었어도 정말 예, 제가 그거는 지난번에 아니었으면 그 입주를 이야기했습니다. 못 시킬 정도로 예, 주민들이 그거는 주민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다. 주민- 주민들이 이동건 판단할 후보, 다른 후보와도 상호 토론해 예, 주십시오. 그다음에 네. 우리 김진영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지난번 토론회 때 박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결혼을 내버렸고 자기 가정도 못 지키면서 22만 국민을 어떻게 지키느냐고 일가를 하셨는데 그때 축의금 몇 번 전달했습니까? 아니,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인데. 아니 그 당시 아니 그 당시에도 저도 의원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건 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뭐 그러면 지금 저기 찾아가긴 했죠. 아, 한 찾아가긴 두 번 가셨다. 정도. 네, 네. 예. 그러면 공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이제 사람마다 다 뭐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게 네. 지금 요즘 이혼율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혼에 대한 문제보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윤리성, 저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었고요. 예. 이거 뭐 그 이상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네 번 그거는 팩트다 이거죠? 제가 주도권 가질 때 얘기할게요. 예. 자, 이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비록 사생활이지만 공인인 구청장의 도덕성에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었던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후보를 공천한 그 당도 검증도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다음에 박찬동 후보께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 윤종호 전 부총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박 후보가 노동역사관을 없애려 했고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만든 퇴직자 지원센터까지 없앴다. 그런 모범적인 진보 정책 흔적까지 지우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도대체 노동자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를 대답하기 전에 아까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또 나는 이 후보님을 정말 그 인권을 존중하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내가 물을 것이면서 당연히 하실 것이며 예. 그 준비되어 있죠. 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그 상대를 네거티브하고 말이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 법적 책임 묻습니다. 아니, 그래 당연히 아시고 하세요. 예. 그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구청장을 맡아서 더욱더 성화를 시키고 노동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가속화를 시켰지 줄이고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니 부분은 그러면 오해입니다. 왜 윤영훈 부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언급했었는지.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저 지켜보시면 알아요. 그다음에 울산공항의 고도 제한 문제를 공약에 넣어뒀는데 고도 제한 완화 자체가 법적인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고도 제한 등 우리 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약 한 전체 한 30%가 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고도 제한 완화의 정확한 법적인 증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고도 제한은 조금 완화를 시켜야만이 거기에 대한 피해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이고 실제 중구 지역은 장애 제한 표면 구역을 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높이가 57m 정도 되는데 북부는 비행기가 진출입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법적으로 바로 고도 제한 완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비행기 이동하는 그 이륙하고 착륙하는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하고 고도 제한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총장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접근을 제대로 접근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법적 상황에서는 지금 고도 제한이 북부 지역은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특히 그 공항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공약 인터뷰에서 스마트 네, 이렇게 10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김진영 후보께서 10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보면서 참 이 구민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뭘 할 건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이런 토론이어야 되는데 무슨 공사에 가정에 문제가 뭐가 있고 지금 구민들은 그걸 알고 싶지도 않거든요. 참 답답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찬동 후보에게 이제 한 개만 질문 드릴게요. 혹시 제가 지난 토론 때 마무리 발언할 때 아까 토론됐던 부분을 잠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결혼 네 번이니 이게 네거티브니 이런 말씀을 했을 때 혹시 할 말씀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혹시 할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다른 질문 정책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이 조실 부모 10대 때 다 부모를 여의고 농촌에서 참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결혼을 일찍 하고 해서 뭐 본이든 아니든 간에 한번 실패를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아마 우리 김 의원도 친구이기 때문에 잘 알 알겠습니다. 겁니다. 일단, 그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뭐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지금 또 우리 가정을 꾸려서 아기하고 아들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더 많이 잘 가니까.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제가 예. 질문한 거는 이게 이혼하고 결혼을 해보나 이걸 예, 예.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도덕성, 윤리성, 뭐 청렴성 이걸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윤리관을 물었던 거니까 그 정도로 답하시면 될 것 잘 같고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박찬동 후보 재임 기간에 제가 예. 오면서 이제
동보를 봤어요. 보니까 오면 잠시 봤는데 보니까 예. 앞에 내가 재임 기간에 한 일 해가지고 빽빽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한번 질문할게요. 예. 이제 박천동 후보가 그 빽빽하게 내가 재임 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자랑했던 부분, 그 부분이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 되면 예. 할 수 없는 일이 있나요? 뭐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여당이었는데 여당 대통령 백으로 했던 순수한 자기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예. 예. 내가 되면 못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제가 이렇게 구청장도 해보고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와의 어떤 소통, 또 울산 광역시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때 저는 예산을 또 적기에 가져오고 큰 사업들도 원만하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굉장히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박춘동 후보도 그 힘 있는 여당으로서 김진영이가 구청장 되면 이거는 못해라고 하는 게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봐주고, 예, 예. 일이란 게 순서가 자기 철학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우선순위가. 그게 꼭 내가 힘 있는 여당이라서 된다 이런 문제는 지금 박천동 후보는 없다고 보고, 이동근 후보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생각할 때 박천동 후보보다 내가 이것만큼 정책적으로나 일은 확실히 집권 여당으로서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공공산후조리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거까지 하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저도 공부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지금 공모사업이죠.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많이 장려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구청장이 내 치적이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본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게 맞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나, 그것은 김진영이가 되면 도저히 할 수 없어라는 사업은 아니죠. 그건 사람마다 틀리겠죠. 사람만 틀린 게 아니라 그 사업은 그게 자기 우선순위 따라가는 거는 뭐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청장 두 분 다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권 여당이라서 내가 이렇게 잘했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이 자꾸 많이 가니까 이동근 청장에게 한 개 더 질문할게요. 저도 이제 박천동 후보에게 물었으니까 공익 도덕적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공직자는 친인척 관리 굉장히 엄격히 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친인척? 친인척 관리. 예. 아니 뭐 대통령뿐만 아니고 고위공직자 친인척 관리 굉장히 엄격히 하죠. 그런데 지금 이동근 청장, 우리 북구에는 그 체육회라는 게 있어요. 관변 단체 중에서 굉장히 큽니다. 우리 요즘 생활체육들이 많이 이제 발달되면서 생활체육을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도 엄청 많고요. 그게 이동근 청장이 체육회장을 하다가 어떤 절차를 거쳐 친동생이 지금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동생도 체육회 관련된 업종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청장으로서도 친동생이 체육회장을 관변단체를 맡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맡고 있는 게 뭐 자의반 타의반이겠죠. 그때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혼자 당선된 상황이고 그게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지금 자, 아니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니, 선거 과정 잠깐만요. 절차가 없었잖아요. 잠깐만요. 혼자 등록해가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명박 밑에서 이명박 모시던 분이라서 별로 그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 형이 포항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해요. 그때 아니 그렇게 그 문제 잠깐만요. 왜 연결시키는가요? 아, 그게 왜냐하면 사태를 내가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게 그 문제인데, 친동생이 방부였어서 했다라는 것은 변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형이 대통령 찬스로 국회의원 그것도 직선으로 된 사람 아닙니까?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찬스로 비리를 저지다 구속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동생이 그 문제뿐만 아니고 사업장에 코로나 방역, 그다음 임원들 사업장 경주에 외동에 있는 거 그 코로나 방역 그 부분 5분 자유 발언을 해서 구의원들이 다 지적을 하고 언론도 나왔던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내가 묻고 싶고, 만약에 있다라면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는 거예요.
그 방역 활동에 대해서 구청장이 별도 그 체육회가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뭐 그 그건 당시 압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변 상가 전체를 하는 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 상가의 하나 일부로서 했을 뿐이지 그게 뭐 별도로 일부러 그 집에만 특별히 방역을 해주자 그런 개념은 아닌 걸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좀 나도 이 정책 공약을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지금 저번 선거 때 이동건 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박천동 후보가 친인척 비리 그러니까 건설 비리를 해가지고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 받고 막 할 때 이동건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박천동 보고 친인척 관리 잘하고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묻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내로남불의 아주 기본적인 전향이다. 내로남불도 어떤 법적 위반 사항인 것과 아니. 그냥 어떤 내부 지침이라든지 방침사항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 아니 큰데. 지금 법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 도덕적 문제를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방역을 했는데 임원들 사업장이 방역했는데 그게 외동에 있다고 그거 내가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그 이미 북구청에 들어가 보면은 5분 자유 발언이나 신문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됐고. 그런 부분이 구청장이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됩니까? 의회 의장도 하시고 구의원, 시의원 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친인척 관리는 왜 못합니까? 그거는 당연히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제가 사표를 받아요. 사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닌데 사표를 체육회 친동생이. 그 전체를 자, 못 하는 자, 말씀이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면.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박천동 후보 예. 내가 박천동 후보 공약을 보면 진짜 황당한 게 많은데요. 예. 그린벨트 완화하겠다. 버스 노선 효율적 조정하겠다. 트램을 조기 건설하겠다. 이게 구청장 공약이 맞나요? 그린벨트 완화. 그나는 이거는 대통령 공약. 지금 지난번에 내가 토론할 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 없고요. 트램을 조기 건설하겠다. 공항 고도 제한 완화하겠다. 지금 그 국민의힘이 방침이 어떤 거 아십니까? 산업수도 이상에 걸맞는 국제공항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이미 그 국민의힘이 울산에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 새 정부 공약이에요. 예. 그런데 공항을 더 확장하고 더 키우는데 어떻게 이걸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합니까? 키운 공항에서 고도 제한을 완화해버리면 그 위험성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예. 버스를 효율적 재조정하겠다 이 공약. 이거 울산시 공약 맞죠? 울산시 업무죠. 예. 자 이제 시의원 해봤고 구청장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울산시의 교통을 그 효율적 재조정 조정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민원이 엄청 들어와도 이거 하나 조정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울산은 사기업이 버스를 운영합니다. 근데 발언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혹시 시내버스 공영화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거는 또 검토를 해야죠. 하고 주민들과의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답할 시간 못 줘서 미안한데요. 지금 시간은 너무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라서 제가 이제 질문을 못 드리는데 다음 예. 토론회 때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분의 상호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보내드린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상호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자들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릴 텐데요. 토론 과정에서 미처 못하신 말씀이나 충분히 말씀하지 못한 점 또는 유권자들한테 직접 하고 싶은 말씀을 1분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이동건 후보께서 1분 동안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북구 유권자 여러분, 저 이동건은 이번 지방선거를 북구의 역사에 있어서 전진이냐 후퇴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책 토론에 잘 들으셨습니까? 김 후보는 구의원, 시의원 경력을 이야기할 뿐 주민들을 위해 그 당시 무엇을 했는지 또 내세울 게 뭔지 정확한 게 없습니다. 또 우리 박 후보는 토론에서 비전과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공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지만 실제 주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에 젖어서 네,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영 후보께서 1분 동안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봤습니까? 참 많이 답답하시죠? 여기 두 분들 일 열심히 했고 공과가 있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장이 되면 진짜 이 두 분들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두 분의 구청장 말끝마다 내가 힘 있는 여당 기계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토론해 보시고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힘 있는 여당이라고 했던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과대포장해서 힘 있는 여당은 이런 일을 했다. 이거 오늘 평가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인물을 보지 않고 정책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김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천동 후보 1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상대 후보께서 아직도 얼마나 지지율이 밀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대 후보를 허물뜯고 네거티브를 해서 하는 이런 후보가 있다는 건 참 안타깝기 거지가 없습니다. 정말 저 박천동 지난 20년 동안 우리 북구를 위해 정치에 입문을 해서 해왔습니다. 이미 다 검증이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든 바로잡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 박천동 믿고 이번에 아직도 우리 북구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우리 시장, 구청장 함께 큰 힘을 보태서 우리 북구 큰 발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울산 MBC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최선을 다해주신 3명의 북구청장 선거 후보들에게 모두 감사드리고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북구 주민 여러분, 앞으로 4년 동안 울산 북구의 살림살이와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데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잘 살펴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레입니다. 25일 수요일 저녁 6시 5분부터는 울주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울주군 선거방송 토론회 주관으로 생방송됩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